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뉴스 앤 뉴스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주요 소식은 바로 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노동안전 종합대책입니다. 반복된 산업재해, 특히 연간 3명 이상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정부는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3명이면 사망하면 회사가 문을 닫을 수도 있다? 이제 단순한 우려가 아닌 현실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통해 기업의 안전관리 책임을 법적, 재정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책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번 정책의 핵심 제재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산재 사망자 3명 이상 발생한 기업에는 해당 연도 영업이익의 최대 5%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해당 기업이 적자이거나 영업이익이 없을 경우라도 최소 30억 원의 과징금이 매겨집니다. 둘째, 건설업계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동시 사망사고에만 영업정지가 내려졌지만 앞으로는 연간 반복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등록 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합니다. 영업정지 기간도 사망자 수에 따라 현행 2개월에서 5개월보다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3년간 2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업장은 또 사고가 나면 등록 말소 요청 대상이 됩니다. 셋째,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한 제재도 강화됩니다. 지금까지는 1년간 고용 제한이었지만 앞으로는 외국인 노동자 1명이 사망한 경우에도 3년간 신규 고용이 금지됩니다. 특히 건설업은 기존에 현장 단위로 제재를 가했으나 앞으로는 사업주 단위로 고용 제한이 확대됩니다. 넷째, 공공조달 및 금융제재도 병행됩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정부 입찰 참여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제한되며 대출금리, 여신한도, 보험료, 분양보증 등 금융 전반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다섯째, 상장사는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공시가 의무화되며 ESG 평가 및 기관 투자 기준에도 중대재해 여부가 반영됩니다. 실질적으로 기업 이미지와 투자 유치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여섯째, 긴급 작업 중지 명령 제도도 도입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급박한 위험을 판단할 경우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즉시 중단시키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이번 대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2026년까지 총 2조 72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12개 관련 법령을 연내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처럼 이번 대책은 단순한 벌칙 수준을 넘어서 기업 경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전방위적이고 강도 높은 정책 패키지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엄벌 일변도의 접근만으로 실제로 산재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산업계에서는 과도한 처벌이 오히려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일자리와 경제 전반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의 5%에 해당하는 과징금은 단순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실질적인 징벌적 벌금으로 평가됩니다. 이는 대기업에도 큰 부담이지만 중견 중소기업에게는 존폐 위기의 직격탄이 될 수 있습니다. 건설업계는 구조적으로 사고 위험이 높고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도 높아 반복된 사고나 외국인 사망으로 인해 등록 말소, 입찰 제한, 금융 불이익이 한꺼번에 덮칠 경우 사실상 퇴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산업계는 정부 대책이 구조적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고령화, 하도급 구조, 열악한 현장 여건 등이 주요 원인인데 단순히 처벌만 강화해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업의 안전설비 투자와 시스템 개선을 유도하고 예측 가능하고 유연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그렇다면 외국은 어떨까요? 한국과 같은 상황에서 다른 나라는 어떤 방식으로 기업의 안전 책임을 묻고 있을까요? 첫째, 영국은 기업의 경영 실패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기업에 무제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벌금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단 벌금 규모는 기업의 재정 상태, 사고의 심각성, 경영진의 책임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사고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공시명령과 문제시정 명령도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둘째, 미국은 산업안전보건청을 중심으로 안전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 위반 시에는 최대 수십만 달러, 우리 돈으로 수천만 원대의 벌금이 부과되며 반복적 위반이나 사망사고의 경우 경영진 개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벌금을 부과하는 구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셋째, 일본은 산업재해 발생 시 주로 형사처벌과 행정명령을 통해 제재하는 구조입니다. 사업주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과징금보다는 벌금형과 징역형 중심이며 기업 자체가 영업정지나 등록 말소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반복적 위반 시에는 감독기관이 해당 현장에 대해 업무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즉, 한국이 추진 중인 이번 대책은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강력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업의 안전관리 책임을 경영 리스크가 아닌 기업 존폐의 기준으로까지 끌어올린 정책이라는 점에서 그 강도가 남다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산업 현장의 안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엄벌 일변도의 접근만으로는 실질적 산재 예방 효과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산업계 전반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경제적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법제화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세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건 사망사고 제로는 불가능합니다. 산업 현장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원칙을 실현하는 방식은 더 정교하고 유연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뉴스 앤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